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페이지 8페이지 물질의 특성부터 같이 합니다. 물질의 특성. 8페이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아. 그죠? 자, 특성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특별한 성질이야. 그죠? 우리 책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 고유한 그 말과 줄이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 고유한 성질이다. 자, 고유하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그 물질의 양이 달라져. 그럴 때도 이 특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많아. 그 물질 특성 얘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다 할 건데 먼저 밀도. 또 이제 끓는 점도 있고 끓는 점. 또 어떤 것도 아니면 어느 점도 있고 어느 점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아니면 자 용해도 또 어떤 것도 아니면 이제 맛도 있고 맛. 또 색깔 등등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 물질의 특성이에요. 되십니까? 예를 들면 소금은 맛이 어때? 짜요. 자, 소금 이만큼 있어. 맛이 어때? 짜요. 소금 이만큼 있어. 맛이 어때? 짜요. 그죠? 그래서 양하고 관련 없는 거다. 또 끓는 점인데 끓는 점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해서 이제 나가는 그때 그 온도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자 기본 상식. 자, 물은 끓는 점 몇 도일까요? 100도.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끓어? 팔팔 끓죠? 팔팔 끓으니까 뭐 88도 그거 아닙니다. 그게 한 애들 은근히 있어요. 자, 물이 끓여도 몇 도라고? 100도. 자,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 1인분 끓여 먹어. 그때 처음에 물을 집었죠? 끓이죠? 그때 물 끓는 온도 몇 도일게? 라면 1인분에서 물 끓는 온도 몇 도일까요? 100도. 근데 1인분 적어. 다음에 2인분 끓여 먹어야지. 그래서 라면 2인분 끓여 먹어. 그럼 물량이 더 많아져. 2배 더 많아져. 그럼 2배 많은 그 물인데 그래서 끓이면 그때 끓는 온도 몇 도일까요? 그러니까 1인분일 때가 100도면 2인분 때는 200도, 3인분 300도, 3인분 400도, 500도 아니죠. 다 똑같이 100도야.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고유한 거니까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렇죠?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물이 어느 온도 몇 도게? 알다니까? 0도. 0도씩. 그렇죠? 그 물이 이만큼 라면 1인분인데 그것을 라면 안 끓여 먹고 얼렸어. 그때 어느 온도 몇 도? 0도. 라면 2인분 끓여 먹을 그 물인데 안 끓여 먹고 얼렸어. 근데 어느 온도 몇 도야? 0도. 됐나? 그래서 양하고 그 관련 없는 거다. 그죠? 자, 밀도 이거 뭔지 모르죠? 이거? 별겁니다. 이거 다 별거. 용해도 뭔지 모르죠? 별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좀 뭐랄까 우리 지금 앞에 나온 좀 중요한 내용 이야기야. 나머지는 우리가 좀 나머지 할 수 있어요. 뭐 참고로 보면은 보자. 참고로 뭐 질량이나 또는 뭐 부피, 뭐 온도 맞아. 온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얘는 되십니까? 아니다. 자, 문제. 질량 1kg이 누군데? 애매하죠? 딱히 없다니까. 또는 자, 이만한 부피 누구야? 딱히 없어. 됐나? 어떤 질량 또는 양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물질 특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되십니까? 질문. 됐나요? 그때 말하는 온도의 경우는 이런 것이 아니야. 참고로 그냥 예를 들면 1도씨가 누군데?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뭐냐면은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 거냐면 이런 이제 물질 특성 통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혼합물 분리할 때 얘를 다 전부 다 분리하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보면 이제 이 단원이 이제 큰 제목이 그 물질의 특성이고 하면서 이제 그 총 4개의 그 중단원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혼합물 분리하는 거. 혼합물 분리할 때 그때 이런 특성으로 분리합니다. 이게 되죠? 할 수 있다. 자, 질문. 뭐 아직까지 뭐 없죠? 자, 이제 우리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밀도. 하이 밀도.
자, 밀도 영어로 뭐게? 모르죠? density. 미안하다. 자, 1번으로 뭐게? 밀도. 하이, 밀도. 우리 밀도, 그, 뭐지? 딴 거야, 딴 거. 미치도가 뭐 그래. 아무튼, 밀도. 합니다. 자, 밀도인데, 이것을 우리 한글을 하면은, 얘는 그 어떤 물질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야. 가볍고 무거운 정도. 가볍고 무거운 정도다. 무거운 정도다. 이것이 곧 밀도다. 됐습니까? 그럴 때, 자, 가벼운 것은 밀도가 작은 거, 그리고 무거운 것은 밀도가 큰 거. 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가벼워, 밀도가 크면 무거워. 됐습니까? 이렇게 그 가볍고 무거운 정도, 그것이 뭐라고? 밀도인데, 자, 밀도를 구하는 식이 있어. 수학적인 식이인데, 밀도 구하는 식을 얘는 밀도, 얘는 부피, 분의 질량을 구합니다. 부피, 분의 질량이다. 별로 없어요, 그냥. 자, 부피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그 공간이야. 됐습니까? 어떤 그 물질이 차지하는 그 공간이 부피고. 자, 얘들아, 그럼 질량이 뭐게요? 질량 배웠죠? 질량의 말뜻이 뭘까요? 그렇죠. 질량의 말뜻이 뭐냐면 배웠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중1 때부터 배운 거 중요하다니까, 이거. 그렇죠? 두뇌 풀가동. 삐삐삐삐삐삐. 과거 그런 거 아니야? 자, 질량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얘는 물질의 고유한 양. 됐습니까? 즉 질량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정의보다는 무엇을 좀 보는 거냐면 그 단위인데, 자, 얘들아, 그럼 질량 단위 어떤 거 있을까? 질량의 단위. 그래서 1년 지났다고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나이 많이 먹었다는 거죠. 뉴턴. 어? 뉴턴. 그게 무게가.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있고 또 어떤 것도 아니면 그램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부피 단위 뭐 어떤 거 있을까? 부피 단위. 제곱센티미터. 맞아. 그 거리의 세제곱. 거리의 제곱은 면적이고 거리의 세제곱은 부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제곱 센티미터 아니면 세제곱 밀리미터 뭐 다 똑같아요. 또는 밀리미터도 있고 또는 리터도 있고 등등. 맞아. 또는 어떤 것도 아니면 큐빅 센티미터에서 cc 있어요. cc. 캠퍼스 커플. 보면은 cc인데 그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단위가 있는데 밀도의 단위는 딱히 없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밀도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량 단위랑 또 이제 부피 단위 잘만 조합을 잘 해주면 돼. 뭐 예를 들면 자 질량 단위는 그 그램으로 하고 다음에 부피 단위 우리가 이제 그 밀리터로 하면은 그때 밀도의 단위 조합은 이렇게 돼. 그램 그러니까 분자는 그램이고 그리고 분모는 밀리터 하는 거 밀리터. 그 다음에 이것을 기울이면 돼. 기울이니까 그램이고 짝대기고 이렇게 밀리터 되는 거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것을 읽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것이 뭐라고? 너 읽어봐. 뭐야? GGG 아니고 그램. 혹시나 그 GGGG 다행이다. 그거 안 보인다. 위에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던데? 난 부탁을 미안. 아무튼 그램이고 얘는 뭐야? 밀리리터. 그럼 이거 어떻게 읽냐? 라는 건데 우리가 자 예를 들면 그 속력의 단위 이거죠. 이거 뭐야? 읽어봐. 미터 퍼 세컨드. 그죠? 미터 퍼 세컨드. 해주면 돼. 세컨드 해주면 돼. 미터 퍼 세컨드. 퍼가 뭐냐면 이제 한자어가 아니고 영어야. PR 퍼. 이거다 퍼 이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다 똑같다. 그램 퍼 밀리리터 해주면 돼. 됐습니까? 딱히 뭐 크게 없어 그냥. 없는데 이것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슬슬 그 단위를 좀 잘 봐야 돼. 단위를 잘 봐야 되는데 밀도의 단위 딱히 없어. 우리가 문제에서 딱 주어지면은 이것이 뭐야? 분자, 이것이 뭐야? 분모. 오케이? 그래서 분자의 단위가 질량 단위인지 확인하고 또 분모 단위가 부피 단위인지 확인하고 했을 때 똑같으면 맞으면 오케이. 이것이 뭐야? 밀도 단위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됐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무조건 이제 밀도 단위 뭐가 있고 다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조합만
잘 해주면 돼. 조합만. 그죠? 질문. 아직까지는 딱히 없죠. 내용 좀 어려워서 어때? 그죠? 우리 할 것이 뭐냐면 잠깐만.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더 알려줘야죠.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밀도에 대한 기본 형식이 무엇이고 안 줄였다. 무엇인지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밀도에 대한 식을 배웠으면은 그러면 우리 어떤 물질이 밀도가 얼마인지 그 값을 구하는 거 측정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먼저 보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질량 측정하고 또 어떤 물질 어떤 부피도 또한 다 측정하면 돼. 그 하는 방법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다. 그죠? 되십니까? 질문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질량 측정 보자. 질량 측정을 하면은 얘는 우리 저울로 쓰는데 어떤 저울을 쓰는 거냐면 접시가 이제 안에 있다 테니까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얘는 양팔 저울. 알죠 이거? 양팔 저울로 하고 가지가 없다. 양팔 저울 아니면은 접시가 위에 있는 거 있다. 위에 있는 거 이것이 뭐냐? 이름 뭐냐면 접시가 위에 있지. 이름 뭐게 하면 위 접시 저울이야. 위 접시 저울 있고 다음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냐면 현재 보면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전자저울도 구할 수 있다는 전자저울로 우리가 질량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접시가 두 개고 이 접시가 하나다. 그래서 전자저울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 파는 데서 이제 그 고기 파는 본 적 있지? 포장된 거 말고 이제 그 고기 잘라서 파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그냥 스테인리스 판 같은 레몬에다 올려놓고 파는 거. 그것이 뭐 이거든. 전자저울인데 이 접시가 하나야. 접시가 하나지만 우리 그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질량도 측정 가능한 거. 그래? 그러면은 이것을 접시 왜 두 개냐면은 한쪽에는 우리가 그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무엇을 올리는 거냐면 분동을 올려놔. 그래서 서로 간에 균형 맞춰서 이제 똑같아질 때 그때 이 물체에 대한 질량은 이 분동 추에 대한 질량 합과 다 똑같은 거예요. 되십니까?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죠. 보면은 접시가 두 개일 때 먼저 우리가 그 인류는 총 두 분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거냐면 남자 여자 말고 오른손잡이 또 누구? 왼손잡이 두 가지. 그래서 오른손잡이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먼저 이제 접시 이 저울의 접시의 그 왼쪽에다가 물을 정해. 우리가 지금 이 물체의 경우 보면은 저 물체가 어떤 덩어리일 때랑 또 물체가 그 가루일 때 달라게 어떤 이제 덩어리 쓸만한 데가 없지? 덩어리에 대한 그 물체에 대한 질량 측정할 때 그때는 접시 왼쪽에다가는 이 물체를 올리고 그리고 오른쪽에다 우리가 이제 분동 올립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물체에 대한 이제 질량을 우리 측정할 때 분동을 한 번에 딱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분동 뭔지 알죠? 본 적 있어 없어? 분동 그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맞나? 분동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그 크게 좀 그 확대해서 그린 거니까 분동을 담긴 그 박스가 이만해. 열면은 그 분동에서 이제 추가 있거든. 추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만큼 이만한데 그 이제 머리가 있고 모가지가 있고 이 분동을 잡을 때는 이제 막 잡으면 안 되고 이제 그 박스 보면 여기 그 집게로 해서 여기 딱 잡아요. 집어서 들면 돼. 그래서 분동에다가 다른 이물질 묻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분동을 옮길 때는 항상 이제 집게로 잡아서 올리면 돼. 네. 책에는 뭐 안 나오나? 정말. 책 분동해서 예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책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썼네. 딱 예시가 그림이 참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이런 접시 두 개를 안 쓰고 이제 전체적으로 질량 측정하는 거 안 나온다. 에이, 저 앞에 표지 그 화보집 없나? 화보집에? 잠깐만. 화보집. 분동. 설탕은 단맛 난다. 분동. 없다. 이거 없다. 왕 다음 이 분동아 없다. 그래요? 축인데. 이것을 이제 그 분동 뭐야 축이라고 해 이게.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네모난 판. 네모난 얇은 그 판도 있어. 얘도 이제 그 분동이야 분동. 얘 경우는 비교하면 좀 질량이 좀 큰 거. 얘 질량이 조금 안 나가는 거 맞지요? 보자. 해서 보면은 왼쪽에 다 물체, 다 오른쪽에 분동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집게로 집게로 집어넣고 좀더 옮기는 거야 이게. 되나? 한 번에가 아니고 이제 그 왔다 갔다 올리고 빼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잘 조절하는데, 그렇죠? 그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 분동이 여러 개 분동이 여러 개 올라가서 이제 이 물체랑 똑같은 질량도 되고 한 거야. 그때 이 분동의 합이 얼마인지 값을 좀 구해야 돼. 자 보자. 그래서 우리 자 예를 들면은 저 이제 똑같이 균형 완전 때 그때 분동에 대한 그 모습 보니까 자 500g짜리 분동이 한 개 올라가고 여기 있습니다. 50g짜리 한 개 올라갔어요. 다음에 또 자 10g짜리가 10g이 좀 2개 올라가고, 그리고 1g짜리가 역시 3개 올라갔어요. 다음에 또 자 그러니까 500mg 짜리가 역시 한 개 올라가고, 또 보니까 10g 짜리가 이것이고 10mg 짜리가 이거 mg 짜리 이것이 있고 4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1mg 짜리가 이것이고 한 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더 올라가야 돼. 이만큼 더 올라가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구하시오. 그래봐. 이렇게 다 올라갔대. 분동으로. 이쪽에 오른쪽 접시에.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구하시오. 구해봐. 구해라. 이 그림으로 좀 해주면은 그 이제 더 올리고 물체 덩어리 올리고 보니까 분동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 분동이 질량의 합이 곧 이 물체의 질량이라고. 근데 이 분동은 이렇게 더 올라간 거야. 되십니까?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면 돼. 더하시오. 더하시죠? 잘 더해보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수학을 배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해야 돼. 계산인데, 우리 막 하면 안 돼. 뭘 보는 거냐면, 단위. 이거 뭐야, 이거? 그람, G, 베이비. 이거. 맞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자. 너 뭐야, 이거 뭐야? 밀리그램. 이면, 자, 문제. 그러면 그램하고 밀리그램하고 똑같은 거야?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자, 1g은 몇 밀리그램이게? 애매하죠?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는 부피이고, 아니면 질량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거냐면, 길이 이만큼 되는 길이가 뭐야? 1m. 맞아, 1m. 미터도 있지만 또 뭐 또 있냐면 센티미터도 있고, 또 뭐 또 있냐면 밀리미터도 있는 거. 됐죠? 이 두 가지만 보면, 자, 1m는 몇 밀리리터 되는 거게? 그럼 이거 알잖아요, 이거? 얘들아? 1000. 자, 1m가 몇 센티미터? 100. 100cm. 알죠? 그리고
1cm는 몇 밀리미터? 10밀리미터. 그러니까 미터는 그러니까 이 서로 차이가 100배 차이 나고 차이가 몇 배? 10배 차이 나. 전부 다 하면 저 몇 배? 1000배 차이 나. 밀리가 붙으면 항상 이제 1000배 차이 나는 거야. 밀리가 붙으면. 됐습니까? 길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름 동안 다 똑같아. 이거 기본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딱히 안 배워, 단위는. 그리고 그 과학에서 단위가 좀 중요하거든. 단위를 안 보면 틀린다. 근데 단위를 딱히 안 배운다고. 됐습니까? 이거 알려줄 때 좀 잘 보고 잘 해야 돼요. 여기부터 밑에 묻는다, 옷 다 묻는다. 여기서 다 묻는데? 옷을 여기다 들고. 바닥 다 끌린다. 바닥이 점점 옷을 들어. 옷을 들라고 들어서 옆 정말 옆으로 다 끌려 밑에 바닥 다 끌린다. 수현이 그냥 청소해주려고 하원 청소해주려고 일부러 막. 자 이것은 그러니까 1g은 얘는 얼마? 1000mg이야. 됐습니까? 중요한 거. 이것을 목표는 망하는 거. 자 무슨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500 쓰면 돼. 50 쓰면 되고 10 쓰면 돼. 그럼 뭐야? 1 쓰면 돼. 그 다음에 얘는 500이 아니야. 뭐야? 0.5 g. 0.5g으로 쓰면 되고 얘는 얼마? 0.01g. 0.01로 하면 돼요. 얘는 얼마? 0.001로 해주면 돼. 이거야. 이것을 이 단위를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하면 되죠? 자, 500짜리 하나야. 다음에 50 하나죠? 더하면 얼마? 550. 단위가 g이고. 다음에 10이 총 2개지. 그래서 550에다가 20을 더하면은 570에다가 1g짜리 3개다. 3을 더 더해. 절반 나와. 573 나오고. 이거가 참 것이 얼마? 이거가 일단 573이고. 이것도 좀 더 더해야죠. 그래서 0.5 하나 됐고 0.01에 총 4개다. 뭐야? 0.04. 이렇게 더하면 얼마? 0.54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0.021이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0.541 되는 거. 이거 더하기 0.541 해주면 돼. 그 소수 계산 할 수 있지 얘들아? 얘들 보면 그 다 해보면 소수 계산 못하면서 뭐 다 더한다고 그냥? 다 더하면 진짜 못 나오게. 573.541 g입니다. 그래야.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애들이 뭔지 몰라요 또. 무조건 숫자 다 더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단위를 보는 것이 포인트야. 단위 보는 거. 그래서 과학에서는 단위를 안 보면 망해요. 아주 쉽게 망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쉽게 망한다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단위가 그것 때문에 힌트야. 어떤 계산 문제를 할 때 그때 만약 문제에서 단위를 알려주면은 단위에 들어간 그 값들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밀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게? 밀도. 뭐 보내고? 밀도는? 아주 부분의 질량이야. 근데 그 식 까먹었어. 근데 문제에서 단위 이렇게 단위 주어져. 뭐야? 이것이 뭐 질량 단위고 이것이 뭐야? 부피 단위야. 그래서 그 물체에 대한 질량은 또 그 물체에 대한 부피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거야.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그 덩어리 말고 어떤 가루에 대한 질량 측정할 때야. 이제 또 정리해서 잘해야 돼. 가루에 대한 질량 측정할 때는 달력에 우리가 원하는 그 질량만큼 먼저 왼쪽에다가 이제 분도 올리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그 질량인 원하는 그 가루의 질량만큼 분도 먼저 올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여기 가루 올려요. 가루 올릴 때는 이것이 아니고 약수저로 퍼서 붓고 많은 걸 다시 또 덜고 하는 거야. 그냥 약수저로 합니다. 되게 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시험이 나온다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해야 돼. 가루는 왼쪽에다가 분도 올리고 오른쪽에다 우리가 그 가루 퍼서 숟가락 퍼서 올리고 모자라면 좀 더 퍼서 올리고 많다 덜고 아니요 좀 먹으면 다시 또 붓고 다시 또 빼고 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잘 맞추면 돼.
근데 얘는 그 가위다 보니까 이 접시에다 그냥 올리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런 것들 이제 올리기 전에 먼저 이제 접시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간 전부 다그 약포진 먼저 깔아볼게. 약포진 깔아서 합니다. 정도 뭔 이거 약포진 포지야 약포진 안 젖는다. 약포지를 깔아서 하는 거. 가루 경우만 그래 가루. 어떤 덩어리는 안 그럽니다. 가루의 질량 측정할 때 우리 약포지 깔고 난 다음에 저 0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분동 올리고 가루를 우리 약수저로 퍼서 나가는 모습 해주면 돼요. 그럼 끝난다. 그래서 왼손은 반대로.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실험할 때는 항상 늘 안전하게 해야 돼. 또 실수하면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뭐 이렇게 이동하다가 툭 치면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느 자리 왼쪽 오른쪽인데 한 번에 분노 정대 맞추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넣고 빼고 막 해야 돼. 얘는 한 번에 올리면 끝나고 얘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동한 그 동선이 좀 거리가 멀면은 이동하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동선이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오른쪽에다가 분노 올리고 하는 거야. 멀리서 푸시면 안 되니까 가까이 이렇게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거. 됐나?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하는 실험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거, 약간 좀 따지거든. 그것이 되게 더 중요한 거다. 사소한 것은 그냥 놓치면은 사고 나요, 사고. 터지고 한다고. 터지고 사고가 연락한다고. 조심해야 돼.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뭐냐면 이거 측정하는 모습이고, 전부 다 그 고체에 대한 건데, 그 참고로 액체의 경우는 우리 액체를 그 어떤 질량 측정할 때 딱히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액체에 대한 이제 질량 측정할 때 먼저 그 용기에다가 액체 담고 그리고 빈 용기 질량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액체에 대한 질량 나오는 거 모습이야 이게. 똑같이 보면 그 기체도 다 똑같다. 기체도 보면 그 용기에 담고 그리고 이제 빈 용기의 질량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기체에 대한 질량도 다 나와 이게. 이렇게 좀 해주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부피 측정. 자, 이제 다 똑같습니다. 자, 부피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먼저 고체의 경우, 고체의 경우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물론 그 부피를 측정할 때는 고체는 먼저 그 모습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립면체 모습. 직립면체.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이게 자를 전부 다 재면 돼. 자, 좀 직립면체 하죠? 직립면체거든 이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다 재서 전부 다 곱해 좀 다 나와. 그러면 일반적인 그 물체의 경우는 고체의 경우는 전부 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모습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 얘는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면 메스 실린더. 안 보여줘. 그 다른 말은 뭐야? 눈금 실린더랑 그리고 이제 액체를 사용한다. 액체 사용한다. 무엇인가? 이거 뭔지 알지? 눈금 실린더? 우리 그건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여기다 이제 액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체를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 부피 측정하는 건데, 물론 이 액체가 고체를 녹이면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고체가 소금이야. 소금인데 물 쓰면 되는데 안 되죠. 녹이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녹이지 않는 그 액체 사용한 건데, 액체가 있고 고체를 집어넣으면 고체가 들어간 것만큼 액체 위로 올라온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눈금을 우리 잘 읽으면 돼. 근데 이 고체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액체보다 밀도가 작아. 자, 밀도가 작으면 떠 가라앉아? 뜹니다. 그죠? 가면 뜨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스타이로폼. 밀도가 작은 거. 밀도가 작은 거. 그러니까 스타이로폼 경우는 물에다 뜬다고. 그래서 액체가 있고 물이 있고 스타이로폼을 집어넣으면은 액체가 어떡하지?
딴 것도 그려야 되는 거다. 이런. 흘렸다. 흘리지 마.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자, 문제. 남자 태어나서 총 3번 옵니다. 3번. 남자 태어나서 총 3번 울어? 언제 울게? 태어나서. 또 언제? 한 번 울고 끝? 두 번째 웃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 안녕하실 때 그때 또 울고 다음에 또 언제 울게? 지금 팍 지르면 세 번째 뭐냐면 나라를 이제 잃었을 때 그때 우는 거. 그래서 운데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지어내면 아니야. 근데 그죠? 이거 안 돼. 비싼 거. 이거 반대로 쓰네 반대로. 보이는 거? 그냥 코팅이 되어 있고 코팅 없는 거 같은 게. 코팅 된 것을 못 쓰고 코팅 없는 것을 먼저 쓰는 거거든. 코팅 되어지고 코팅 없는 거. 코팅 된 것을 잡고서 쓰는 거야 이게. 근데 안 먼저 반대로 쓰는데 반대로. 코팅 된 것을 먼저 쓰셨다. 넘어갑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울면 안 돼요. 이거 때문에 너 울지 마. 다시 보자 보면은 제가 그래요. 그래서 물에 뜨는 거 뜨는 거. 스타일로폼 액체가 물이 있고 또 스타일로폼을 집어넣으면 물에 뜬다고. 이것이 정답 들어가야지만 우리 물체에 대한 부피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집어 넣어야 돼 이걸. 이게 하나? 그래서 물이 있고 불 속에다 이제 스타일로폼을 집어 넣어야지만 올라온다고 이게. 그죠? 집어 넣을 때 어떻게 집어 넣어? 그것이 뭐냐면 철사. 가는 철사로 찔러 넣어요. 가는 철사를 이제 찔러 넣어서 잠기도록 하는 거야. 됐나? 그때 그 철사에 대한 부피는 좀 무시합니다. 굵은 쓰면 가는 거 써요. 가는 거. 근데 그래서 철사를 찔러 넣는다고. 철사 찔러 넣어. 누른다고. 이게 뭐 상상이 가나? 굵은 거 쓰면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 집 지을 때 철근 철사니까 철근 찔러 넣어. 그럼 되는데 안 되죠. 철근 좀 두껍잖아. 그럼 말고 가는다는 거. 마치 가는다는 가는. 그런 것들로 찔러 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사소한 거지만 봐야 돼 이것도. 다음에 두 번째. 이 물보다 밀도가 큰 거. 밀도가 큰 것들, 큰 어떤 이제 고체 물질이야. 어떻게 하냐? 마치 돌 같은 거, 돌 집어넣어 퐁당 잘 들어가지. 어떻게 빼내야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 큰 것은 얘는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실로 감아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실에 대한 부피도 좀 더 무시합니다. 또 이 철사 또는 실에 대한 부피 좀 더 무시하고 뭐냐? 이 고체에 대한 우리 부피만 좀 잘 보면 돼. 됐나? 뭐 질문.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잘 찔러서 잘 집어넣고 또 잘 빼내고 하는 모습 해야 돼. 이거. 이럴 때 눈금인데 잘 보시오. 자 보면 눈금이 만약 이제 5, 6, 7, 8, 9로 하자. 라고 할 때 그 물을 딱 집어넣으면은 물이 딱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야 이제. 너네 분명 알겠지만 좀 본 적 있지 아마 이거. 물 집어넣으면 물이 이렇게 쭉 일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딱 옆에가 약간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돼. 이거 전부 다 뺑 들어서 전부 다 올라올 때 이렇게 보인다고. 이중. 이렇게 전부 다 보이는 모습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금 읽을 때는 중요한 거. 눈금을 읽어야 돼. 눈금을. 그때 눈금이 어디 읽어야 되냐? 잘 보시오. 그러면은 눈금 우리가 여기는 여기 또 여기 1번, 2번. 그래서 우리 어디 읽어야 돼? 애매하죠. 여기냐? 어디 읽게? 배우지 이거 얘들아? 배웠을까? 너 초등학교 실험할 때 다 배우지 않나? 자, 보십시오.
어디 있는 건 답은 항상 가운데 여기다 가운데. 이렇게 된 모습에서 한 가운데 거 얘 이거.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데? 5, 6, 7, 8, 9 되는 거. 이 값이 얼마인데 그러면 얼마니? 6.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답은 6.0. 이거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눈금 읽을 때는 항상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어림에서 있는 거예요. 됐나? 또 최소 눈금 해봤자 1이지. 1 단위. 1 단위 10분의 1이니까 0.1까지. 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어림에서 대충 해서 읽어. 됐나? 이거는 이거 여기니까 6이 6.0이라고. 이거 시험 문제 틀리면 그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얘들아. 특히 뭐 소수점 수행 볼 때. 자 이거 부피 얼마냐 구하시오 쓰시오 6 쓴다고 아싸 맑다 땡 틀렸네. 왜 틀려? 6.2요 이거야. 쉬다가 얘들 그 정신 가지고 그 몽롱한 느낌 아닌가? 다시 보자. 아무튼 눈금 읽을 때 항상 최소 눈금의 10분 1까지 어림에서 읽는 거야. 어림에서 읽는다 봐야 돼.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6.0이다. 이거 다 쓰면 돼. 다시 말하면 이거 눈금 읽는 것도 좀 봐야 돼. 막 읽으면 안 돼. 그렇습니까? 아이씨, 좀만 더 끝나면 좀만 더 끝나? 다음에 골치에 못한 액체. 액체는 어떻게 하냐? 액체는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 통해서 다 집어넣으면 돼요. 부으면 돼. 부어서 이제 액체에 대한 어떤 부피 전부 다 측정하면 되고. 다음 기체는 어떻게 하냐? 기체의 경우는 특별해. 기체는 그 온도 압력 때문에 그 부피가 좀 잘 변해. 근데 그 온도랑 압력 그걸 기입을 해서 이제 표시하면 되는 거다. 어떤 용기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때 그 온도랑 압력이 얼마인지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 뭐냐면 기체의 경우는 온도 압력 때문에 질량은 다 똑같지만 부피가 좀 잘 변해. 여기서 변나니까 기체는 온도 압력을 잘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도 측정까지 끝난 거야. 됐나?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면 밀도가 무엇인지 이제 일레알 이제 할 거.